안녕하십니까. 뉴스핀 김종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모시고 서울보훈청이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도 특색 있는 사업들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특색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회 서기장을 지내셨던 황기환 지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마 일반 국민도 잘 아실 텐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 이병헌 씨께서 유진초이라는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그 유진초이의 실존 인물이십니다. 그분이 1923년 미국 뉴욕에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딱 100년 만에 어제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유해가 귀국으로 이제 봉환이 됐고요. 또 대전 현충원에서 봉환식과 안장식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그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런 이제 대사가 있었는데요. 정말 100년 만에 그게 어제 실현이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서울지방보훈청도 그거와 연계해서 뭔가 좀 특색 있는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황교안 지사님께서 4월 11일 100년 만에 귀환을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고려대 이넥터스 올해라는 이런 팀들과 협업을 해서 요즘 유행하는 청소년들의 방탈출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이제 이 황교안 지사님을 모티브로 한 미션 추리 게임, 방탈출 게임,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아마 다다음 주 정도면 아마 오픈이 되고 4월 셋째 주 정도로 네, 덕수궁 일대에서 실제 한번 그 퀴즈를 풀어가면서 황교안 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일반 국민들이 해보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좀 보훈부가 되는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라든가 보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훈처나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좀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보훈 문화제 말 그대로 보훈이 일반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녹아드는 어떤 그런 행사를 좀 기획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마침 지난주에 여의도 벚꽃 축제가 봄꽃 축제가 4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보훈부 승격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정전 70주년 우리 참전국들의 의미를 좀 담아서 전달하면 어떨까 해서 그때 이제 홍보 부스를 좀 만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뭐 어린아이 또 외국인도 또 관심을 보였고요. 그래서 다른 홍보 부스와 달리 보훈부 홍보 부스 아주 그때 성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장관님도 바쁘신데 한 10분 동안이지만 깜짝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또 퀴즈도 풀고 또 거기에 받은 뭐 상품을 어린아이한테 전달하는 뭐 그런 역할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보훈이 국가보훈처의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 옆에 같이 있는 그런 의미로 좀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정전 70주년이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6.25 전쟁에 참전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켰던 그 참전 유공자분들이 지금 평균 92세, 93세인데요. 한 5만여 분 정도가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의미 있는 선물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복을 좀 멋지게 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좀 드리고 그래서 드리는 걸 끝내지 말고 일반 국민들이 좀 알게 하자. 그래서 사실은 지난 2월에 우리 전국적 망을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복 입은 사진을 멋지게 좀 만들어서 우리 인터넷이나 아카이브에도 좀 올리고 그다음에 또 그 각 지역에서 그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간단한 좀 위로연 같은 거 그다음에 또 감사의 의미를 담은 조그마한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드리면 유공자분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옆 동네에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일반 국민이 좀 느끼지 않을까. 또 보니까 여기 보훈밥상 뭐 이런 것은 또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MOU를 업무 협약을 통상 맺게 되면 양 기관장이 나와서 서명하고 들고 사진 찍는 형태로 대부분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의미 있게 좀 할까 해서 실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유공자 39분을 초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연계를 시키자. 그래서 해병대 장병을 또 한 30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켰던 70여 년 전에 실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유공자분과 현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해병대 현역 장병과의 만남.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초청하신 분들에게 의미 있는 뭔가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 이제 155마일 휴전선 DMZ라고 하는 거기서 뭐 철원에는 뭐 우리 유명한 오대 쌀도 있고요. 양구에 뭐 시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DMZ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그 이제 밥상을 만들어서 유공자분들께 대접하자. 그래서 이제 그게 보훈밥상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서울 보훈청에서 하는 것 중에서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만들어서 서울 그 해외 보상금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사실은 원래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실은 모든 혜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의료보험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 보훈도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국적을 상실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떠났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또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을 국가가 모른 채가 할 수 없어서 해외에 계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뭐 그 일정 보상금이나 수당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드리려면 그분이 해외에 살아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 유행하는 이제 카카오톡에 채널을 만들면 시간적 제약도 없고 뭐 장소적 제약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궁금한 사항 또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일정 기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청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채널 서울청에서 자체적으로 네네네 이거 굉장히 좋아 보니까 이거 접근성도 뛰어나고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전 국민의 50%가 있지만 또 해외에 맞습니다. 계신 보상금 지급 대상 되시는 분들이 한 11,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엄청나네. 네, 근데 그 중에 또 한 절반 가까이가 또 서울청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청에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좀 편안하게 시 공간의 제약 없이 맞습니다.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를 통해서 카톡방을 개설해서 이건 우리 진짜 공식 채널을 네, 개설한 네. 거 이건 뭐 진짜 그런 있습니다. 대단히 이게 그 쉽게 접근하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뭐 이렇게 일 처리할 수 있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복지 분야 중에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 고령 저소득자 이건 또 이것도 눈길을 가던데 이건 어떤 것이죠? 뭐 가장 크게 예로 들면 저희가 최근에 한 게 이제 서울의료원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산하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이면서 사실 코로나 대응에 선도적 역할도 했지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서울의료원에서도 약자를 좀 보듬는 그런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너무 고령이시고 또 혼자 계신 분도 있어서 혹시 그거를 연계하면 어떨까? 그래서 의사, 간호사, 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서 참전유공자 댁을 방문해서 진찰도 해드리고 혹시 다른 복지사항이 필요하면 복지사들과 연계를 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아마 복지 분야의 가장 큰 혜택은 아마 의료일 겁니다. 연령들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다친 부분도 있지만 또 고령에 따라서 나오는 이제 의료 혜택이 제일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보훈병원 6개밖에 없다 보니 전국에서 너무 이용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고 대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훈병원 외에 보훈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협약병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게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한 640개 정도인데요. 금년부터 5년간 한 100개씩을 더 늘려서 한 27년 말 정도 되면 한 1140개까지 그렇게 좀 확대를 해서 집 근처에서 좀 가깝게 편하게 좀 의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또 정말 장기적으로는 기초 의원급의 한 5만 개 정도 되는 병원을 아예 다 풀어서 아무 곳이나 좀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좀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현행 계획은 지금 매년 한 100개씩은 일단 빨리 늘리자. 그 혜택은
그 보훈 대상자들이 보는 거고 그러면 그 협력병원이나 뭐 위탁병원 이렇게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예산적 지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협력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비용을 이제 보전을 해주는 대신에 겁니까? 예, 국가가 그 협력병원에 보전을 해줍니다. 의료보험하고 좀 비슷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제대군인 지원센터 이거야말로 뭐 실질적으로 우리 군인들이나 아니면 국가 보훈의 가장 실질적인 이게 대 인기도 많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또 서울보훈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인가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립이나 유교 참전하신 분들 고령이고 다들 이제 생존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유지하는 것은 과거의 참전 유공자분들도 계셨지만 현재의 안보를 책임지는 우리 현역 장병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의무병도 있지만 또 장기 복무하는 군인들이 또 있는데 군인은 또 계급 정리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강제로 전역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도 여러 가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나올 경우에는 자녀들은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또 전역한 이후에 어떤 일자리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빨리 사회에 조기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게 제대군인 지원센터고 거기에서는 뭐 실업급의 성격의 이제 구직지원금도 좀 한 6개월간 드리고 또 창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창업 상담도 해드리고 또 군의 어떤 특성에 좀 맞는 경비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칭 작업을 해서 좀 일자리를 빨리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정말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고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보훈처, 보훈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독특하게 전형적인 영역이 군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독립과 또 전쟁, 또 민주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영역이 들어와 있지만 현재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거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좀 챙겨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지금 뭐 보훈부 습격도 그렇고 그다음 국가보훈이란 게 뭔가에 대해서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시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보훈가족이 일반 국민의 보훈을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특히 보훈가족들이 좀 만족하는 결과를 저희들이 얻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 이제 기관장으로서 서울청장으로서 최근 2달 동안 저희가 했던 거는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민원 응대 과정이라든가 또 우리 보훈가족에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찾아오시는 보훈가족들이 보훈부가 됐더니 직원들 마음 자세부터 바뀌었구나 이런 거를 좀 인식을 시켜주고 싶어서 저희 내부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보훈이라는 것은 흔한 말로 공훈에 대한 보답인데 그거는 정말 좀 쉽게 얘기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해주고 또 그 살아 계실 때 그분들이 존중받고 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알고 인식할 때 그게 새로운 국난이라든가 어떤 난관이 닥쳤을 때 그게 바로 표출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훈이고 실제 보훈의 영역이 다른 국가와 달리 독립, 호국, 민주 여러 가지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보훈을 통해서 실제 국민 통합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심장인 서울의 보훈행정을 맡고 있는 나치만 청장님으로부터 보훈의 의미와 서울보훈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